넌척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척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비트코인 전용 월렛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넌척은 이렇게 데스크톱용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용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블루월렛 대신에 왓츠온리 지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지갑입니다. 근데 넌척에 대한 사용 설명이 국내 영상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설명을 쭉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넌척을 사용하는 버전은 1.9.4.2고요. 그리고 테스트넷 4 버전에서 네트워크 테스트넷 4 네트워크에서 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네트워크가 뭔지, 테스트넷이 뭔지는 다른 영상을 먼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넌척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테스트넷을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왼, 왼쪽 하단에 보면 이런 G자 있거든요. 이 G자가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다시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 넌척을 실행하자마자 자 넌척을 제가 다시 옆 화면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웰컴 투 넌척 나오고 여기 이메일 넣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메일 회원가입을 해서 이메일을 넣을 필요 없고 여기 이곳에 Continue as Guest라고 하는 항목을 누르면 그냥 로그인 되지 않는 상태에서 테스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콜드 월렛에 그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스크톱용 넌척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키를 만들고 지갑을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는 그냥 교육용으로 참고를 할 거고 이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왓츠온리 지갑을 만드는 게 사실 본격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지갑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왓츠온리 지갑을 만드는 그런 단계로 한 번에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게스트 모드로 들어온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 이 G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세팅즈를 클릭을 하면 이 넌척 지갑에 세팅하는 화면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 디스플레이 유닛은 사토시로 해놓고 그 다음에 로컬 커런시는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저는 테스트 비트코인인 TBTC 밸류를 갖지 않는 걸로 할 것이고 가격은 지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로컬 커런시는 놔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세팅이에요. 네트워크 세팅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은 메인넷 서버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메인넷 서버는 실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그 네트워크, 실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실제 비트코인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매우 쫄리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테스트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체크한 다음에 세이브 네트워크 세팅을 눌러서 네트워크를 테스트넷으로 바꿔놓는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리부팅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리부팅을 하고 다시 실행하면 지갑 화면에 여기에 보면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테스트넷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온라인에 테스트넷으로 접속하고 있다. 테스트넷에 온라인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메뉴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 메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키를 등록하는 거예요. 키를 등록하는 건데 우리가 그 하드월렛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니모닉을 만들 때 니모닉을 가지고 개인 키를 만들잖아요. 이 개인 키를 만들 때 메커니즘이 그 실제로는 키스토어라는 것을 만들고 그 키스토어를 가지고 월렛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런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런 아예 키와 월렛이라고 하는 섹션으로 아예 구분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고 키는 키스토어에 저장한다라는 개념에서 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혼동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월렛이라고 하면 월렛을 퉁쳐서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키스토어와 월렛 인터페이스가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넌척에서 맨 처음 시작할 것은 요 키를 등록하는 겁니다. 자, 여기 add 키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자, add 키를 이렇게 누르면 옵션이 두 개가 나와요. 하드웨어 키를 만드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키를 만드는 게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은 그
콜드 스토리지에다가 콜드 월렛으로 키를 만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옵션은 뭐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 키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만들면 됩니다. 자, add 소프트웨어 키를 클릭하면 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쭉 이런 옵션들이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면 키를 잘 백업해라, 그리고 보안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는 테스트 비트 네트워크의 TBTC를 가지고 가치를 갖지 않는 TBTC를 가지고 할 거니까 뭐 이거는 대략적인 보안 이런 건 준수하지 않고 그냥 쑥쑥쑥 넘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Create New Seed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24개짜리 시드가 나옵니다. 자, 저는 이거를 뭐 따로 받아 적기 귀찮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캡처해서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실제 뭐 키스톤이나 제이드나 시드 사이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잘 적어 놓거나 철판에 새겨 놓거나 이런 보안들은 철저하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용이니까 그냥 시드 프레이즈 그냥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24개짜리 생성되었고, 이것은 디지털 카피본으로 보관하지 마라 라고 안내가 이렇게 잘 적어져 있습니다. 자, 컨티뉴를 누르면 잘 적어놨는지 시드를 컨펌하는 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워드 24개짜리 뭔지 체크하고, 뭐 14개짜리 체크하고 16번째짜리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컨티뉴 누르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캡처해 놓은 것과 동일한 시드를 가지고 번호를 제가 체크했으니까 이렇게 확인 단계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더 인포메이션을 주죠. 잘 적었니? 라고 하는 그 문구고 잘 적었어 라고 누르면 이제 키스토어 이 키의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마이키라고 키 01이라고 하겠습니다. 키 첫 번째 01이라고 하고 컨티뉴 누르면 패스프레이즈를 적는欄이 나오는데 패스프레이즈는 적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 보면 이 패스프레이즈를 적어놓고 개인키를 만들었는데 와치온리를 만들 때 또는 다른 쪽에서 복구할 때 이 패스프레이즈를 넣었는지 모르고 뭐 이렇게 와치온리를 만든다든지 복구한다든지 이런 오류사항들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프레이즈는 좀 익숙해지시면 이걸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패스프레이즈 없이 I don't need a passphrase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스토어가 쫙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키 인포에 대한 게 나오고요. 이 키 스펙에 보면 여기 3C9325F9 요게 있는데 이게 마스터 핑거 프린트라고 합니다. 일종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갑을 만들면 이 지갑을 개인키를 만들고 이 개인키를 여러 가지 암호학적인 그런 단계를 거치게 한 다음에 이 특정 문자열을 이렇게 지문처럼 만들어 놔서 내 지갑인지 아닌지를 좀 더 개인키를 일일이 다 비교하지 않아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터 핑거 프린트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와치온리 만들 때도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X를 누르면 자, 이제 여기 키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 키가 이 소프트 월렛 데스크톱 넌척 앱의 저장소에 암호화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시드 프레이즈는 다시 확인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되면 시드 프레이즈는 이 소프트 월렛 내에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넌척을 개인 키를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는 아마 사용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키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다음에는 이제 월렛이라고 하는 것, 이제 지갑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자, 지갑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눌러보면 add wallet, 지갑을 추가하는데 create new wallet을 누르면 이제 키를 가지고 새로 키를 만들어진 이 키를 가지고 지갑을 만드는 거고요. 핫월렛을 누르면 니모닉이 새롭게 생성되면서 잠시 사용할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create a new wallet using existing key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my key라고 제가 이름 붙여 놓은 이 키를 가지고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메뉴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 첫 번째 단계로 월렛을 넣어라. 그러면 my wallet
0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명을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월렛, 일반적인 월렛을 사용하면 되고요. 어드밴스에 들어가면 주소 타입이 나오는데 이게 네이티브 세그윗, 네스티드 세그윗, 레거시 탭노트 등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이티브 세그윗으로 디폴트 값을 놔두고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넥스트 키 셋업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나면 이제 키 컨피그레이션 설정이 나오는데 이 키를 만들었잖아요. 이 키를 체크하고 이 키를 체크한 다음에 워닝을 읽어보고 I understand the risk 누른 다음에 assign to wallet이라고 해서 키를 지갑에다가 할당을 이렇게 해줍니다. 키 하나에 지갑을 총 15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갑을 키 하나에 여러 개를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마스터 핑거 프린트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밑에 보면 required signer가 있는데 사이너가 몇 명이냐, 서명을 몇 명이 할 거냐인데 우리는 싱글 시그 단일 서명이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을 한번 뚝 눌러서 싱글 시그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멀티 시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멀티 시그는 뭐 2 of 3다 그러면 3명이 3개의 키를 가지고 2개가 서명을 해야 최종적으로 전송이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멀티시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지갑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보기 위해서 싱글시그 지갑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리뷰 월렛 버튼을 누르면 이제 스텝 3로 넘어가면서 월렛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크리에이트 월렛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BSMS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시큐어 멀티시그 셋업인데 이 파일을 저장해서 보관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멀티시그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관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버튼을 꾹 누르면 뱅글뱅글 돌면서 지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핫 월렛, 소프트 월렛, 넌척 데스크톱에서 만든 핫 월렛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보면 여기 뷰 월렛 컨피그라고 하는 항목을 보면 세부 항목이 나오고 이 지갑에 모어를 이렇게 눌러보면 각종 메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실제 개인키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부분 서명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불러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라벨을 내보거나 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요 키스토어를 모바일에다가 왓촌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 익스포트 비아 BBQR이라고 하는 QR 코드 형식으로 내보내서 왓촌리 지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왓촌리 지갑을 만드는 것은 제가 스페로랑 다시 이제 조금 혼합해서 조금 색다른 느낌을 갖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지갑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지갑에 비트코인을 받고 싶다. 뭐 거래소에서 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P2P에서 라이트닝으로 사토시를 만들어서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무료 전송 옵션으로 받거나 할 때 리시브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 퀵 리시브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소가 되는데 요걸 이제 카피해서 이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QR 코드를 스캔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보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트랜잭션이 잘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리시브 버튼을 눌러도 되고 이렇게 눌러서 새로운 걸 만들어도 되고 퀵 리시브면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이 0번째 주소부터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사용한 지갑들은 다음 차례로 넘어가는데 여기를 카피한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스페로우 이 교육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든 이 스페로우 테스트넷 메인 지갑에서 제가 샌드를 눌러서 지금 넌척으로 보내는 넌척 데스크톱 지갑으로 전송 1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1000사토시만큼을 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쫙 해서 적게 만들어 놓고 넌척 데스크톱으로 전송하는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한 번 더 본 다음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갑 패스워드를 넣고 누르면 이제 사인이 된 트랜잭션이 나왔고요. 이것을 브로드캐스팅을 딱 누르면 지금 요 테스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그 플로드를 통해서 트랜잭션이 브로드캐스팅이 됐고, 지금 좀 전에 확인했었죠. 이 브로드캐스팅 된 걸 확인했고, 이 넌척 지갑에도 지금 펜딩 컨퍼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1000사토시만큼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 보면 이 트랜잭션에 관련된 항목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뷰온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누르면 이제 그 멤플이나 아니면 블록체인닷컴이나 이런 익스플로러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열 수도 있고요. 모어 옵션을 누르면 트랜잭션 아이디를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미 멤플에 비트코인 테스트 네트워크용 요 멤플 사이트를 띄워놨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트랜잭션 아이디 넣고 엔터를 치면 자, 트랜잭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테스트 넷도 이렇게 멤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동일합니다. 온체인 메인넷하고 동일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넌척의 이제 기본 메커니즘이고요. 만약에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이 이제 그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펜딩이 걸려 있기 때문에 컨퍼메이션이 펜딩이기 때문에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받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스페로우 지갑에 리시브를 눌러서 넌척 데스크톱에서 받기 1이라고 꼬리표를 붙여놓고 복사를 한 다음에 샌드를 눌러볼게요. 자, 샌드를 누르고 어드레스를 넣고 자 500사토시만큼을 제가 보낸다고 하고 전송 테스트 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티뉴를 이렇게 눌러요. 자, 컨티뉴를 누르면 자, 화면을 보면 샌드 어드레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이 500사토시만큼, 그러니까 P가 142이고 지갑으로 보내는 것을 359만큼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0사토시가 있으니까 500만큼 쓰고 359만큼 내보내고 이렇게 내보내는데 약간 특이하죠. 저는 분명히 샌드를 500만큼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기 P를 계산을 이런 방식으로 한 다음에 되돌려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넌척 지갑이 좀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이 스페로우 같은 경우도 트랜잭션을 보면 제가 1000사토시를 보낸다고 해도 실제 요 트랜잭션을 확인을 해보면 수수료를 내가 내 지갑에 있는 것까지 해서 1114토시가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큼을 보내면 수수료는 따로 더해서 보내는데 여기는 500만큼 입금을 한다. 자, 샌드에서 500만큼 입금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마운트를 이렇게 보내면 500만큼 이렇게 하면 이것을 수수료를 포함한 50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특징인데 이런 게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컨펌이 됐네요. 보낼 수 있고 자, 제가 그냥 한번 보내볼게요. 일단 컨펌 보내기 전에 여기 보면 커스터마이즈라고 있거든요. 이 커스터마이즈가 바로 UTXO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몇 개 없죠. 지금 1000사토시밖에 이렇게 없기 때문에 몇 개 없어서 이게 지금 UTXO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보낼 수는 없는데 여기에 선택해서 이 선택한 UTXO만 사용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컨펌 한 다음에 서명 전 트랜잭션을 만들고 사인을 누르면 안내창 나온 다음에 yes를 누르면 바로 서명을 합니다. 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하는 절차가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래서 yes를 이렇게 누르면 네, 서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을 테스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브로드캐스팅을 한 다음에 지금 브로드캐스팅 됐다라는 거 이렇게 나갔죠. 359 사토시가 만큼이 지금 스페로우 제가 지갑에 들어가는 걸로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너무 수수료가 적어서 이게 계속 그 채굴자들이 내 트랜잭션을 블록에 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replace by 그 fee라고 해서 RBF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서 수수료를 높여놓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높여서 새롭게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빠르게 컨펌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 여기 요 RBF, Replace by P라고 하는 거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모아 눌러서 카피 트랜잭션 아이디를 누른 다음에 멤플에서 트랜잭션을 한번 이렇게 또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멤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 컨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로우의 펜딩 언컨펌드 상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넌척이라고 하는 데스크톱 지갑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약간은 생소한 인터페이스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스페로라든가 다른 지갑들을 사용해 봤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컨펌난 항목들이 있으면 뷰코인이라는 걸 이렇게 선택해서 자, 이렇게 UTXO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뷰코인이 활성화되면 눌러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UTXO를 선택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UTXO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를 락하는 기능이 있어요. 얼린다고 하는 뭐 프리징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잠궈버리면 이 UTXO는 전송할 때 사용되지 않는 뭐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UTXO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넌척이라고 하는 요 아이들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 뷰코인을 누르면 UTXO를 관리할 수 있고 여기서 선택적으로 UTXO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얼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요렇게 눌러서 락 디스 코인을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 태그 같은 이런 식으로 눌러서 내가 난 KYC 사토시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뭐 난 KY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에딧을 이렇게 체크해서 세이브 하면 요거는 난 KYC다 뭐 이런 방식으로 꼬리표를 달아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넌척이라고 하는 지갑은 구성이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넌척의 데스크톱 앱을 이용해서 이 돌아가는 그냥 이런 모습만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와치온리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치온리 지갑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요. 일단 제가 와치온리 지갑은 지금 넌척 데스크톱에서 요 키를 직접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여러분들이 하드월렛을 사서 만들어 놓은 개인 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정보를 이제 그 넌척 그 모바일 앱을 가지고 와치온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페로우 요게 하드월렛에 만들어 놓은 하드월렛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왼쪽에 이제 띄워놓은 이것은 제 폰에 동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 폰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지금 같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영역이 와치온리를 위한 와치온리 지갑을 위한 넌척 모바일 앱이고요. 오른쪽이 하드월렛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넌척 앱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저는 지금 테스트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프로파일 쪽에 가서 네트워크 세팅에서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있죠? 여기 테스트넷
.nunchuck.io 요 주소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뭐 리셋이 필요하다면 리셋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테스트 네트워크 상에서 이 지갑이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준비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테스트 네트워크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왓츠온이를 만들 때도 이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스페로우에서 지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 하드월렛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모바일 앱을 왓츠온이로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면 좀 덜덜덜 쫄리는 상황은 좀 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왼쪽에 화면 보이는 것과 같이 지갑에 넌척 앱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넷까지 연결을 해놨어요. 자, 이번에는 왓츠온이 지갑이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애드키라든가 핫월렛 요 두 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리커버 existing 월렛이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인포에 키가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키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페로우의 화면이 하드월렛이라고 했죠. 이 하드월렛에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캔슬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create new 월렛이 아니라 recover existing 월렛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recover via QR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 recover via BSMS 뭐 디스크립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QR 코드로 그걸 그 왓츠온이 지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메뉴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메뉴 QR 코드를 누르면 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메뉴가 나올 텐데요. 자, 스페로우를 하드 월렛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세팅에 들어가면 이제 지갑 세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Tpub, Vpub 등등과 같은 이런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스크립트 팔럿이라고 해서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QR 코드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걸 스캔해야 돼요. 자, 이거를 스캔하기 위해서 BBQR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눌러 놓고요. 그다음에 리커버 비아 QR 코드를 선택을 하면 QR 코드가 이렇게 뜨면서 네, 지갑 개인 키에서 파생된 마스터 퍼블릭 키를 지금 QR 코드로 스캔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한 다음에 이쪽 지갑에 애드 월렛에 마이 와치 1이라고 입력을 하고 컨티뉴를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갑 컴피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지갑이 실제 내 지갑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마스터 핑거프린트가 A382FE3D. 자, 여기도 보면 A382F3D 여기 보이시죠? 요 화면 여기 있는 임포트 되는 지갑의 XFP 이게 마스터 핑거프린트랑 같은 단어입니다. 자, 요거를 똑같은지 확인을 하고 똑같으면 돈 이렇게 누르면 지갑을 임포트하게 되고 임포트된 지갑은 여기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존에 했던 트랜잭션 여기에 있는 이런 트랜잭션 라벨은 저장이 안 되기 익스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타나진 않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갑과 동일한 트랜잭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월렛에서 하드월렛 역할을 하는 스페로우 지갑을 제가 여기다가 옆에 띄워놨고 여기서 개인 키를 만든 것을 내보내기 할 때 그냥 엑스펍이 아니라 스페로우로 연습할 때는 스크립트 팔러시의 디스크립터 항목의 QR을 사용하면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에어갭 트랜잭션을 해야 되잖아요. 에어갭 트랜잭션. 자, 에어갭 트랜잭션을 하려면 어떻게 제가 이제 또 세팅을 할 거냐면요. 자, 기존에 넌척 지갑이 이렇게 있었죠. 이 넌척 지갑이 있었는데, 여기로 보낼 거예요. 지금 개인 키가 달라요. 여기에 제가 그 전반부에 설명드렸던 요 키에 마스터 핑거프린트는 3C9325F9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가려버렸는데
자, 이쪽에 있는 그 지갑의 마스터 핑거프린트는 A38, A38EFE3D죠. 서로 다른 지갑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지갑으로 보내볼 겁니다. 자, 이 지갑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 에어갭 트랜잭션 이쪽 주소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지불하든가 거래소로 보내든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든가 하는 그런 활동을 할 때,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send를 누릅니다. 자, send를 눌러서 여기 화면에 보면 QR코드 스캔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QR코드 스캔 아이콘을 누르면 QR코드가 켜지고, 네, 이렇게 주소를 임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것을 제가, 자, 1234 사토시만큼을 입력을 하고 여기에 컨티뉴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제 스마트폰에 있는 요 그 트랜잭션은 서명 전 트랜잭션이에요. 그리고 주소와 사토시를 입력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테스트 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트랜잭션을 누르면 서명 전 트랜잭션이 만들어져요. 자, 이 서명 전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스마트폰에는 개인키가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에어갭 트랜잭션을 해야죠. 에어갭 트랜잭션을 위해서는 요 지금 하드 월렛 역할을 하는 이 스페로우에다가 부분 서명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익스포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아이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QR코드로 내보낼 거냐, 뭐 BBQR로 내보낼 거냐 라고 나오는데, 자, QR코드로 내보내겠습니다. QR코드를 이렇게 누르면 QR코드가 지금 화면과 같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드 월렛에서 이 그 PSBT 부분 서명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임포트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하드 월렛의 옵션에 맞춰서 이거를 스캔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요 스페로우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스페로우를 사용할 때는 자, 파일을 눌러서 오픈 트랜잭션 찾아간 다음에 from QR을 누릅니다. 자, 이걸 누르면 이제 웹캠 카메라가 열리는데 이 웹캠 카메라의 화면은 제가 가릴 겁니다. 네, 제 신상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릴 거예요. 자, QR코드를 누를게요. 자, 누르면 자,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QR코드 이 카메라 요게 지금 입력이 안 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트랜잭션 QR코드 자, QR코드가 안 열려요? 참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QR코드가 안 열리면 제가 영상을 잠깐 끊어서 QR코드를 열어놓고 영상을 다시 시작을 하고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나오면 이 스페로에서 지금 부분 서명된 트랜잭션을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갖다가 대서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자, QR코드를 스캔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트랜잭션을 지금 임포트 했어요. 부분 서명된 트랜잭션을 임포트 했고 여기에 사인을 위해서 서명을 위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화면 한번 본 다음에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합니다. 자, 서명을 자, 이렇게 하고 났는데 서명 후 트랜잭션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트랜잭션을 스페로에서 눌러버리면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된 스페로우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를 눌러버리면 그냥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누르면 안 되고 지금 서명한 트랜잭션까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서명한 트랜잭션을 이 파일을 눌러서 show psbt as qr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QR 코드의 형태로 서명 후 비트코인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제 와치오니 이 지갑에서 다시 서명 후 비트코인 트랜잭션, 서명된 트랜잭션을 임포트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이쪽 점 3개 버튼 누르고 임포트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을 누릅니다. 그러면 서명된 트랜잭션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포트 비아 QR이라고 하는 거를 누르면 이제 카메라가 켜지면서 자, QR 코드를 쭉 스캔을 합니다. 자, 스캔이 됐죠? 스캔한 다음에 여기 임포트를 시킨 거예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서 깜빡깜빡거리는 이 QR 코드, 서명된 비트코인 부분 서명된 비트코인을 지갑으로 임포트한 겁니다. 에어갭 그 트랜잭션을 위해서 지금 개인 키가 없는 이쪽 개인 키가 없는 와치오니 지갑으로 임포트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브로드캐스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여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그런 다음에 브로드캐스팅 트랜잭션을 누르면 자, 지금 브로드캐스팅까지 완료가 됐고 네, 이제 이쪽에 전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전송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서 뭐 디테일 이런 걸 봐도 되고 여기 뷰 온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같은 걸 눌러서 mem풀에서 확인을 해도 되고요. 자, 큰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 요 트랜잭션이 있으면 요걸 카피한 다음에 자, 트랜잭션을 볼 수 있는 mem풀에 가서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낸 이런 트랜잭션이 쪽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와치오니에서 제가 보낼 때 코인을 선택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주소로 제가 보낼 건데 일단 샌드를 눌러서 QR코드를 보내는 양의 보내는 양을 정할 건데 63,000 사토시를 이렇게 보내겠다. 이번에는 숫자를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컨티뉴를 누르면 이제 주소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주소는 QR코드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하고 테스트 2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크리에이트 트랜잭션을 누르면 그냥 알아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보면 커스터마이즈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63,277 사토시였죠. 제가 첫 번째 이걸 보낼 때 그 보낼 사토시를 먼저 입력하지 않고 주소를 먼저 스캔했을 때는 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그 수수료를 포함 총액을 보내는 걸로 되었는데 사토시를 먼저 입력을 하고 주소를 나중에 스캔을 하니까 수수료를 포함한 게 아니라 내가 보낼 금액에다가 수수료가 더해지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가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코인 셀렉션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냥 만들면 임의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 보낼 거기 때문에 63,277 사토시를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커스터마이즈라고 눌러서 제가 사용할 항목을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6286이라고 1093 합치면 63,000 이렇게 제가 총 지불할 금액보다 넘어가게 되죠. 63954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Use Selected Coin이라고 누르면 제가 특별히 지정한 UTXO만 가지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ntinue를 누르면 이제 Confirm and Create Transactio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명되기 전 트랜잭션까지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 점 3개 누르고 Export Transaction 누르고 Export via QR 눌러서 QR 코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페로우 하드 월렛이라고 제가 가정한 이 스페로우에서 QR 코드 화면을 누르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하드 월렛에 QR 코드를 임포트하는 이런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임포트를 시켜놨고요. 자, 임포트를 시켜놨고 Finalize Transaction 사이닝 눌러서 사인을 일단 합니다. 자, 사인을 하드 월렛에서도 사인을 할 수 있죠. 하드 월렛에서 사인까지 하고 스페로에서
브로드캐스트 트랜잭션을 누르면 지금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냥 브로드캐스팅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파일에 스페로울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show psbt as qr이라고 한 걸 눌러서 QR 코드를 띄워놓고 와치오니 지갑을 눌러서 import signature 눌러서 import via qr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이 QR을 스캔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열어서 QR 코드를 스캔까지 했고요. 그러면 서명된 비트코인 서명된 부분 서명된 트랜잭션이 지금 임포트 됐고 브로드캐스트 트랜잭션을 누르면 이제 비로소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페로우에서는 이제 나갔다고 했죠. 63,000 나갔다고 했고 넌척으로 보냈죠. 넌척으로 보내는 63,000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트랜잭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어에서 트랜잭션 아이디를 누른 다음에 트랜잭션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잔액 주소도 다시 확인을 해보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테스트 2에서 체인지 주소로 이렇게 들어왔죠. 745 사토시가 체인지 주소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코인 컨트롤도 사용할 수 있다. UTXO 관리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 월렛을 뭐 동시에 이 스마트폰하고 찍거나 이럴 만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넌척이라고 하는 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지 이 데스크톱 하드월렛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테스트넷의 스페로우를 하드월렛이라고 가정하고 스마트폰에 넌척 앱을 와치오니 지갑을 만든 다음에 에어갭 트랜잭션을 하는 것까지 쭉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로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하드월렛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이 흐름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할 때는 넌척의 그 메인넷을 선택한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의 하드월렛하고 에어갭 트랜잭션을 활용해서 PSBT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서명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주고받는 이런 걸 하시면 훨씬 덜 쫄리고 좀 유연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에어갭 트랜잭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넌척에 대한 영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김에 한번 전체적으로 좀 길지만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은 추가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